1번부터 보세요. 1번. 자, 가봅시다. 다항 함수의 정적분 계산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정적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좀 배웠는데 이거를 문제에 좀 적용을 시켜보면, 일단은 fx라는 게 나와 있고요. 얘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고 fx dx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해볼 만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는 순간에 우함수 기함수, 즉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 요 정도는 좀 의심을 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할 건데, 얘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지금 함수의 범위가 쪼개져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로 쪼개고,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라고 함수를 좀 쪼개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쪼개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fx라는 함수 자체가 0을 기준으로 범위가 나눠져 있죠. 0을 기준으로 범위가 나눠져 있으니까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그대로 함수를 대입하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하면 fx라는 게 0보다 작을 때는 어떤 함수가 들어가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0까지가 되고, 이 자리가 2x 플러스 2라는 애가 들어갈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이죠. 0보다 큰 쪽에서는 0부터 a까지가 되고, 이 자리가 어떻게 써지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2라고 써지고 dx,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바로 됐나요?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동현아 요거 하나 가져가. 2개.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요거 계산을 좀 해봐야죠. 직접 요거 정적분 계산을 직접 하면, 요거 정적분 계산을 직접 하면 계산해가지고 a 대입하고 0 대입하고 얘도 a 대입하고 0 대입하고 다 해봐야 되거든. 알겠니?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잘 봐. 요거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쌤이 계산을 좀 해왔어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뒤쪽은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 나오고, 플러스 a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2a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함수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범위를 좀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계산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공부하실 거는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자체가 구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구간에 따라서 만약에 달라진다. 그러면 문제의 범위에 맞게끔 적분 구간도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하다예요. 알겠지? 0을 기준으로 쪼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게 이렇게 남네요. 결국 문제의 적분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a라고 이렇게 남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남고, a라는 값이 뭐보다 크냐면, 문제에서 양의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는 함수가 돼요. 3차 함수가. 그럼 이 3차 함수의 문제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3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쌤이 이 함수를 그냥 편하게 GA라고 놔두면, 자, 최대값 구하려면 대충 그래프 개형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G-A라고 놓으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라는 값이 나오고요. 얘가 0이 될 때 A 값을 구해보시면 A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 하나랑 2라는 거 하나가 나올 텐데,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요 범위에 맞지가 않죠? 요 범위에 맞지가 않으니까 탈락을 시키고, 2일 때 뭘 가질 거냐면 극대를 가질 거예요. 즉 함수 그래프 자체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A에 관한 3차 함수가. 오케이? 그럼 A에 관한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요때의 A 값이 바로 얼마가 되냐면 A가 2일 때다라는 게 되는 거고, 결국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가 되냐면 이때가 바로 최대, 값이 가장 커질 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A에다가 2를 대입을 해서 나온 값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되죠. 따라서 정리하면 답은 3분의 16이라는 값이 나와서 최대값은 2번이 답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예요.
자, 정리를 하시고요. 적분 문제 연산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에서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가 있을 때 자,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가 주어진다면 얘에 따라서 적분 구간도 좀 쪼개볼 필요가 있다. 적분 구간도 해당되는 것만큼 쪼개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에 따라서 구간을 쪼개는 연습을 좀 하셔라 라는 거 1번 문제에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2번 해볼게요.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은요, 적분 구간이 같은 함수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적분 구간이 같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건데, 여기다가는 먼저 메모부터 시작을 해놓게. 어떻게 할 거냐면, 적당히 함수를 쪼개고 합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요 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봅시다. 적분 구간이 같을 때는 적당히 함수를 쪼개는 연습도 필요하고 적당히 여러분들이 함수를 합치는 연습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텐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4차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자, 가조건부터 보면 fx랑 gx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각각 -1, 0,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조건부터 생각을 해보면 잘 봐. 가조건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서로 같은 거야. 자, 연립을 이렇게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는데 요거의 실근 자체가 뭐냐면 얘를 만족하는 x값이 -1, 0, 2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가 주어지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조건에서. 됐나요? 그럼 요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잘 봐. gx를 넘겨요. 우리 자주 쓰던 거 미분에서 gx를 넘겨서 fx-gx라고 놓은 다음에 요 함수 자체를 hx라고 잡아요. 새롭게. 얘를 그냥 hx라고 잡아놓고 hx가 0이 될 때 x값이 요렇게 3개의 근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hx라는 식을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자, 문제에서 최고차항이 1이라고 그랬죠? 그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그랬는데 잘 봐. fx도 4차고 gx도 4차야. 근데 최고차항이 둘 다 1이니까 x 4제곱에서 x 4제곱을 빼면 지워져요. 얘네끼리. 되나요? fx랑 gx의 최고차항이 똑같기 때문에 지워지고 3차만 남기 때문에 hx라는 식은 3차식이 될 거고요. 식을 세우시게 되면 최고차항은 모르니까 a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정도로 정리가 돼요. 이게 가조건에서 뽑아낸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를 해보면은 미분에서 했던 거죠. 이거는 3차 4차 연립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잘 봐. 왜 내가 이 짓을 해줬냐면 문제에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의 값이 4고 0부터 2까지 gx의 적분값은 12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걔를 자, 문제에서 내가 주어진 식은 요런 형태니까 뺄셈의 형태니까 나 조건에서 주어져 있는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라고 이렇게 합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얘를. 되나요? 적분기호, 인테그랄 기호 자체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얘네 둘을 합쳐줄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fx에서 gx를 빼자.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fx의 적분값이 4였고 gx의 적분값은 12니까 두 개를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8이라는 요런 식이 나오게 될 거다. 아, 그러면 요 자리에 이제 뭘 대입할 수가 있냐면 얘를 내가 hx라고 잡아놨는데 이 hx가 이런 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적분 계산만 해주면 뭘 찾아줄 수가 있겠어? a 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가 되고요. 요거 계산해 볼게요. a라고 하시고 여기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정도가 나오고 이렇게 dx 이렇게 써져요. 그럼 얘 적분 계산하면은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a 곱하기 자 요거 계산한 게 여기가 적분 계산하면 부정적분 계산하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되고 여기에다가 0부터 2까지 이렇게 대입하겠다는 뜻이에요. 부정적분 계산을 하면 되나요? 그러면 2를 대입한 거에서 0을 대입한 걸 빼주는 건데 어차피 2를 대입한 거는 그냥 숫자 계산하면 되고 0을 대입하면은 그대로 0이 돼버리니까 따라서 정리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계산한 게 a 값이 요거 계산하면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이라는 값까지 이렇게 딱 나옵니다. 됐습니까? 얘가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8이라서 그래요. 얘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a 값이 3이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hx라는 함수가 얼마가 되냐면 요 자리가 이제 이렇게 3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계산만 마무리해 주시면 문제에서 f3 빼기 g3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x 자리에 각각 3만 대입해 주시면 되죠. 따라서 내가 구하는 h3이라는 함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3 곱하기 4 4가 아니죠? 3 곱하기 4 그 다음에 곱하기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답은 36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준성이 벌써부터 졸려요? 열심히 지금까지 떠들다가 응? 자 이제 3번 가겠습니다. 이제 3번 야 경엽이가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는데 내가 카톡방에 올렸는데 아 정말 진짜 야 그럼 보내줘라 카톡 좀. 내 핸드폰 번호인데 와 너무하네. 자 갑니다. 카톡 같은 뭐야? 아 내 노트북에서 나는 소린가? 아닌데? 아 매너 모드. 자 보세요. 힘들 좀 내시고 자 여러분들 4시간 뒤면 고3 되네요. 아 이제 수능 끝나고 얘들아 준성아 화이팅. 네, 갑니다. 자 3번은요 제목 볼게요. 3번은 제가 제목에 뭐라고 써놨어요? 피적분 함수. 즉 얘는 2번은 아까 뭐였냐면 구간이 같을 때였어요. 2번은 그지? 그럼 3번은 뭐냐면 이번에는 구간은 다른데 함수가 같을 때예요. 함수가 같을 때. 그럼 함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해보냐라는 거를 좀 보면 잘 봐. 문제에서 주어진 2차 함수 fx라는 게요. f형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f형이 마이너스 1이라고 줬다는 얘기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적분값과 0부터 1까지의 적분값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적분값이 서로 다 같대요. 다 같대. 오 이거 이용해서 그럼 계산 좀 해볼까? 라는 거거든. 잘 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돼 있고 fx라고 돼 있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요식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고 쪼개고 fx d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해서 fx dx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를 2개 정도로 쪼개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얘가 뭐랑 똑같다고 그랬냐면 얘가 처음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랑 똑같대. 그리고 또 얘는 뭐랑도 똑같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랑도 똑같대요. 자 그러면 이런 등식을 세워놓고 나서 비교를 해보면 잘 봐. 이거랑 이거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얘랑 얘랑 서로 어때? 똑같지? 그지? 그럼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2개를 날려요. 얘를 이렇게 날려. 그럼 이렇게 날려버리면 이 값 같은 경우랑 이 값 같은 경우가
아 이거 뭐래냐 바보야 재호야. 자 여기가 0이 되죠. 그냥 그럼 얘가 0이에요. 됐나요? 얘가 0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봐봐. 얘랑 요 하얀색으로 쓴 식과 요것도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엔 이쪽과 이쪽을 날려요. 그럼 누가 살아남았냐면 얘가 살아남아 있는데 얘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워버리면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그 옆에다 써놔. 셋 다 뭐야? 셋 다 0이란 얘기예요. 셋 다 0. 문제에서 주어진 두 번째 줄에 써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적분값과 0부터 1까지의 적분값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적분값이 전부 다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이해됐나요? 그 해석이? 그러면 잘 봐. 문제에서 첫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x라는 함수가 2차라고 그랬으니까 ax 제곱으로 시작하는 미지수식을 세워보는데 이렇게 해놓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내가 문제에서 a값 b값만 찾으면 f2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알아낸 정보가 뭐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고 ax제곱 더하기 bx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걸 적분한 값이 얼마다? 0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얘가 0이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이거 뭐예요? 우함수 기함수. 의심해야죠 항상.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이 다르고 부호만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달라요. 우함수 기함수면 얘 날아가네. 계산할 필요가 없네. 그런 다음에 우함수, 짝수차 함수만 남겨주면 자 이렇게 써지겠죠? 2배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가 되고 요 자리가 a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 남고 dx 그게 얼마다? 0이다. 자 그럼 이거 적분 계산만 해주시면 a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a값이요. 계산하시면 3이라는 값이 바로 나와버려요. a라는 값이. 적분 계산 생략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채웠어요. a가 얼마야? 3. 요렇게. 그럼 이제 b값만 찾으면 되죠. b값. 자 그럼 b값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b값은 여기 지울게요. 자 마찬가지로 b값은 남은 식에다가 아무거나에다가 하나 넣어봐. 자 이렇게 넣어볼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이렇게 써지고 3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 dx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다? 0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됐니? 왜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전부 다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 계산해서 b값만 찾아주시게 되면 요 b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여기서의 b값은 0이라는 값까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됐습니까? 따라서 fx라는 식이 완성이 되죠. fx는 얼마가 되냐면 3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될 거고 따라서 f2의 값은 여기다가 2만 대입을 하시면 답은 1번 11이라는 값이 나올 거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오케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있는데 4번 문제 잘 봐봐. 이거 한 줄 풀이. 이거 어렵게 보시지 말고 잘 봐. 그림과 같이 3차 함수 y는 fx가 f-1과 f1과 f2가 서로 다 같아요. 뭘로? 0으로. 그 다음에 f0이라는 값이 뭐래요? 2래요. 자, 근데 쌤이 지난 시간에 토요일날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잘 봐. 도함수의 이거 다시 복습. 정적분은 이걸 계산한 결과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 도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한 결과는 뭐랑 똑같다? 준성이 얘기하다 말아 왜? 원함수의 뭐? 복습 안 했지? 여루씨 응? 보세요 다시 잘 봐. 도함수의 정적분은 뭐랑 똑같다? 원함수의 함수값 차이와 같다. 했어 안 했어? 했죠?
자, 이거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 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 보세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예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의 값을 구하래요? 이걸 구하래? 뭐 구하란 거야? f2에서 이것 뺀 거 구하라는 거지? f2 얼마야? 0. f0 얼마야? 2. 답 얼마야? 마이너스 2. 끝!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뭘 fx를 식을 세우고 뭘 그러고 앉아있어. 알겠니? 그냥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됐죠? 이 문제도 4점짜리였어요. 이게 이 허접한 문제가. 자, 근데 옆에 가볼게요. 고2에 나왔던 문제. 자, 5번 문제 보시면은 정적분을 이용한 다항함수 성질 추론이라고 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별표 하나 치세요. 5번 문제 별표. 자, 5번 문제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30초 있다 시작합니다. 30초 있다가. 자, 와볼게요. 5번 문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줬어요. 자, 이 문제는요. 도함수를 줬다가 일단 포인트네요. 도함수 동그라미 쳐놓고. 자,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가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런 다음에 잘 봐. f-x라는 친구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얘는 근데 f-x라는 친구가 극대값을 갖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이제 f-0과 b와 4라는 값이 전부 다 0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니까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이렇게 세 개의 실근을 가질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f-x가 3차이기 때문에 fx라는 함수, 즉 원래 함수는 몇 차 함수가 될 거냐면 4차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4차의 그래프는 대략적인 모양이 어떤 식일 거냐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군.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문제에서 주어진 도함수방 보고도. 그죠? 최고차항이 양수고 도함수의 실근이 3개가 생기니까 극대극소가 3개가 생긴다라는 정도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봐봐. 그러고 나서 뭘 보시냐면 기억 볼게요. 자, 기억에서 fx라는 함수가 x는 4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x는 4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죠. 그죠? 그러면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기 때문에 4라는 지점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얘가 0이고 얘가 b고 얘가 4라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4라는 값에서 극소 갖는다 라고는 얘기할 수가 충분히 있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아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만한 게 니은입니다. 니은. 니은인데 잘 봐. 니은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니은은 평균 변화율과 관련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요 내용을 물어보는 선지예요. 니은에서 물어보는 건.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가 있는데 잘 봐. 자, A부터 B 사이에 T라는 값이 있대요. 임의의 실수 T라는 값이 있고 T-A 그 다음에 FT-FA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 공부 좀 해보자. 자, 임의의 점 t를 잡고요. t-a분의 ft-fa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변에 보시게 되면 t-b분의 ft-fb라고 나와 있는 요 식이 있는데 얘랑 얘는 둘 다 뭘 의미하냐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을 의미를 합니다. 두 식 모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그거를 입증하러 가봐야겠지? 그래서 자, A부터 B까지라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자, A부터 B까지라는 지점에서 임의로 내가 잡고 여기를 T 정도로 잡아 볼게요. T 정도로. 됐나요? 자, T 정도로 잡아 놓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T, F-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T-A분의 FT-FA라는 평균 변화율 있죠? 그죠? 그러면 얘랑 같아지는 어떤 임의의 미정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 없나? 있어요. 잘 봐. 어떤 함수가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면 주어진 구간 안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면 양 끝점을 이은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미분 계수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게 뭐야? 얘죠. 이거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앞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투 문제를 풀 때 모의고사 기출문제나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하나의 내용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특히 기억, 니은, 디귿이 그런데 여러 가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얘를 그럼 F-C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뭐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든. 잘 봐. 이렇게 이어 대충. 물론 이 함수 그래프는 아니고 이 함수 그래프는 아니야. 얘는 아닌데 이거랑 같아지는 접선이 무조건 하나는 생긴다. 이게 포인트라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이렇게 대충 돼 있을 때 얘가 여기 끊어져 있고 요 사이에 어디 t라는 게 있으면 요거를 이었을 때 얘랑 같아지는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잖아요.
이거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이거랑 같은 애를 f-c라고 놓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같은 애를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친구를 뭐라고 놓냐면 f-d라고 그냥 놓을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나요? 근데 잘 봐세요. f-c라는 것과 f-d라는 건데 c라는 것과 d라는 것의 위치를 잡아보면 c라는 것과 d라는 것의 위치를 잡아보면 c와 d 중에서 누가 더 왼쪽에 있을까? 를 생각하면 C가 더 왼쪽에 있겠죠. 왜냐하면 잘 봐. A라는 것과 T라는 것 사이에 어떤 임의의 점 C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T라는 것과 B라는 것 사이에 어떤 임의의 점 D가 있는 거야. 근데 잘 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함수는 f-x예요. f-x. 그러면 f-c라는 것과 f- 사이에 d라는 값이 생기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사이가 전부 다 뭐냐면 이 부분이 감소하는 부분이죠. a부터 b 사이에서 도함수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함수값이 작을수록 뭐래냐 다시 x값이 작을수록 감소함수니까 함수값은 어떻게 돼?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 값이 더 높이 찍히고 여기에 찍힌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하면. 따라서 f-c라는 것과 f-d라는 것을 결국 비교하면 되는데 f-x가 감소기 때문에 f-x가 a와 b 사이에서 감소기 때문에 작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보다 어떻다? 더 큰 게 맞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니은이? 그죠? 그래서 니은은 좀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앞부분에 대한 복습이 완벽하게 안 돼 있으면 니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만 정도 감만 익혀놓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는 거고요. 자, 제가 이 문제를 집어넣은 이유는 디귿 때문에 그래요. 디귿 선지 별표. 자, 지금 당장 배우는 적분과 관련해서 디귿은 굉장히 중요한 선지입니다. 디귿은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은 선지인데 잘 봐. 해볼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예비 수험생들이니까 기억니은 디귿 문제 풀 때 포인트는 뭐냐면 니네 답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모의고사 기출문제 기억니은 디귿 문제 풀면 답은 기억니은 아니면 기억니은 디귿밖에 없어. 무조건 3번 아니면 5번이란 말이야. 평가원 기출문제 풀어보면. 그거 답 맞추는 게 뭐가 중요하니. 알겠지? 각각의 주어진 보기들이 왜 틀렸나 혹은 왜 맞았냐를 자꾸 중요하게 검증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기억니은 디귿 문제는 절대 한 가지 주제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하나 안에서 3, 4가지를 물어봐요. 무조건. 알겠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겸으로 잘 해보고. 자, 디귿 해볼게요. 디귿 잘 봐. A부터 4까지의 f-x가 f-x의 적분값이 뭐래? 0이래.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잘 봐봐. 그 얘기 무슨 얘기야? A부터 4까지의 적분값이 얼마다? 0이다.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니야? f-x니까 A부터 4까지의 적분값이 0이다? 그럼 이 넓이 같다예요. 왜냐면 이 넓이로 해석을 해보면 이 부분의 넓이는 양수에 해당이 되고 이 부분의 넓이는 음수값에 해당이 되는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음수값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다? 서로 같다야. 자, 그럼 질문 잘 봐. 여기가 0이죠. 그럼 도함수가요. 0일 때, b일 때, 4일 때 극값을 가져요. 근데 아까 4번에서 했지. 도함수의 정적분 값은 뭐랑 똑같다고? 원래 함수의 함수값 차이.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f, b에서
F0을 빼줬다. 이거와 FB에서 F4를 빼줬을 때의 값 중에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클까? 얘가 더 커요. 근데 잘 봐. 얘가 더 커요. 잘 봐. 내가 일부러 순서를 왜 이렇게 썼냐면 얘가 극대지. 얘 극대야. 얘 극소고 얘 극소야. 누구의 차이가 더 커? 이쪽의 차이가 더 크다고. 이유는 B부터 0까지의 면적 이만큼이 더 넓어서.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며? 그럼 이 부분 남잖아? 이 부분 남는 만큼이 더 크죠? 그럼 면적이 더 크다는 얘기는 뭐가 돼? 함수값의 차이도 크다고.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A일 때고 이게 뭐야? 0일 때고 A 뭐야? 0이 아니지. 순서를 잘못 썼네. 미안. 0일 때고 B일 때고 4일 때.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문제 갑니다. Y는 fx와 FA래요. FA 동그라미 치고 무슨 수? 상수. 그럼 FA의 위치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다만 알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누구랑 똑같을까? F4랑. 왜?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인테그랄 a부터 4까지 f-x dx가 0이라는 얘기는 fa와 f4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값과 동일한 위치에 어딘가쯤에 있겠군. 그럼 요쯤이 a겠군. 이 정도 생각이라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야? f4라는 친구와 fa라는 게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문제에서의 답은 자, fx라는 것과 노란색 4차 함수 그래프와 fa라는 값은 몇 개?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난다가 참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시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6번, 7번 간단하게 풀고 넘어갈게요. 6번, 7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8번까지 풀고 쉴게요. 정리 잘 하시고. 자, 6번.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은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고요. 5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라는 값이 어쩌고저쩌고가 나와 있대요. 자, 마이너스 a부터 a 보는 순간에 뭐 해야 돼요? 우함수 기함수죠. 그죠? 그럼 지울 거 지울게요. 잘 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고요. 여기에 써진 값이 5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네? 3x. 3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x 더하기 a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서 dx 나와 있고 얘가 a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잘 봐. 자, 지우세요. 뭘 지워? 이거 지워야죠.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 날리세요. 기함수 날리고요. 이렇게 바꾸면 되죠.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a까지가 되고요. 짝수창만 남기면 3x 제곱 더하기 a라는 값이 남고 dx가 될 거다. 얘는 얼마다? a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올 거네.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2배에 얘 계산하시면 x 세제곱 더하기 ax가 되고요. 여기서 0부터 a까지가 되고 얘 계산하면 a 대입하고 a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은 2배에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이 되고요. 얘가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과 같다. 이런 방정식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고요. 답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서 2번이 나오면 돼요. 3차 방정식 근거계수와의 관계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요 정도 계산 처리한다라는 거 연습하시고 자, 7번 가볼게요. 자, 7번 문제 보시면은요. 7번은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이 같이 나온 흔하지 않은 문제인데 굉장히 좀 독특한 문제였는데 잘 봐.
자, 어렵진 않아요. 1번 조건 보시면 인테그랄 fx dx 부정적분입니다. 걔는 주의하실 거는 인테그랄 fx dx가 나와 있고 fx 제곱이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럼 1번 조건을 볼 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생각은 부정적분 형태가 나왔잖아. 그럼 부정적분은 얘들아 함수라고 쌤이 얘기했지.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에요. 특정한 값이 아니라 함수로 해석을 해줘야 돼. 따라서 나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1번에 나와 있는 식을 미분할 겁니다. 양변을 미분할 거예요. 그럼 양변을 미분을 바로 싹 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좌변은 fx가 그냥 쏙 빠지겠지. 적분한 값을 미분을 하는 거니까 fx가 될 거고 우변의 형태가 뭐가 되냐면 합성함수 미분이 돼요. 겉미분, 속미분. 그래서 2fx가 되고 곱하기 f-x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전체 미분 한번 해주고 안에 거 미분한 거 곱해주고 이런 구조.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여기가 곱의 형태거든? 약분하세요? 1이에요. 오, 그러면 f-x라는 것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f-x가 2분의 1이 돼요? f-x가?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건 fx니까 fx는 얼마가 될까? 2분의 1 x 더하기 적분상수 c까지 이렇게 써줘야죠. 부정적분 했던 거. 자, 그러고 나서 2번 조건에서 바로 가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에 써진 게 2분의 1 x 플러스 c라고 돼 있고 dx가 들어갈 텐데 얘는 딱 봐도 우함수 기함수죠? 그래서 기함수 1차 날리세요. 날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냥 c dx죠. c dx. 그럼 얘는 뭐야? 이거 나와요 그냥 계산하면 여기가 cx니까 적분하시면 따라서 5c 되니까 적분상수 c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5라는 값이 나오겠죠. 얘가 25라는 값이 나와서 문제에서 구하는 f0은 얼마가 되냐면 25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정리하시고요. 자, 8번 별표 5개. 자, 8번 문제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8번까지 풀고 쉴게요. 자, 가봅시다.
답은 5번인데 다 맞는데 왜 맞는지를 이제 공부를 해보면 f-x라는 것과 fx라는 거의 관계부터 좀 생각을 하면 얘를 할 때 잘 봐. 얘를 미분하면 요걸 좀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얘를 미분하면 유일하게 f-x가 딱 하나로 고정이 돼요. 근데 f-x를 적분하면 fx는 여러 개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죠. 왜? 상수가 생겨서 적분상수 때문에. 그래서 보통 표현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fx라는 함수를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 문제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는 이론이 뭐냐면 갑니다. f-x가 기함수예요. 도함수가 원점 대칭인 함수야? 그러면 fx는 무슨 함수가 되냐면 얘는 우함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도함수가 원점 대칭인 걸 부정적분하면 무조건 우함수가 돼요. y축 대칭인 함수가. 근데 얘가 우함수다? 얘가 우함수면 얘들아 얘는 기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상수 때문에 그래요. 상수 때문에. 요거는 주의하십시오. 잘 봐. 도함수가 원점 대칭이면 적분하면 y축 대칭이 되는 게 맞거든. 근데 도함수가 y축 대칭 함수를 적분했을 때는 적분 상수의 존재 때문에 기함수가 돼요. 기함수가 안 돼요. 기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 확실하게 잡고 자 이걸 적용을 해볼게요. 요 문제에서 잘 봐. 첫 번째 첫 번째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해서 fx의 도함수가 3차 함수가요. 원점 대칭이래요. 그럼 도함수가 원점 대칭이라는 식을 줬죠. 따라서 fx는 무슨 대칭? y축 대칭입니다. 우함수입니다. 자 fx 우함수야. 그러면 f-1은 0이고 f1이 2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럼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잘 봐. 도함수가요. 도함수랜다.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건 fx가 우함수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f-1이라는 것이 0이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f-1이 0이라는 얘기는 원점 대칭이니까 f-1도 0이에요. f-1도. 얘는 원점 대칭이라서 그렇죠. f--1도 미안. 자, 그 다음에 fx는 우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1이 2라고 한다면 f-1도 2예요. 얘는 원점 대칭이라서 그런 거고 얘는 y축 대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에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자, 문제에서 기함수라는 조건 주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뭐야? 원점 지난다요. 원점 지난다. f-x라는 함수가 원점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야. 원점을 안 지나면 안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다 나왔네? 도함수가 0이 될 때 원함수는 뭘 가질 확률이 높아져? 극값. 그죠? 극값. 도함수가 0이 될 때 극값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 가볼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종합하면 f-x라는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4입니다. x 4제곱을 미분하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4가 나오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함수는 어떤 식이 나오냐면 f-x라는 함수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x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이게 f-x야. 찾았어. 자, 기억할게요. 기억. f-1은 0이다. 맞죠? 맞죠? 기억. f-1은 0이다. 니은 봐봐. 니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마이너스 k부터 0까지의 적분값과 0부터 k까지의 적분값이 같다. 뭘 물어본 거야? 니은은 fx가 y축 대칭인을 물어본 거지. 그지? 그럼 y축 대칭 맞죠? 니은 맞아요. 자, 디귿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제가 디귿 설명하려고 한 건데 디귿 별표. 잘 봐. 이거 어떻게 비교하는지. f-x가 이거죠. fx는 뭐냐면 fx는 그러면 얘 적분하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적분상수 c인데 f0이 얼마야? f0이 얼마야? 아, f0이 아니라 f1이 얼마야? 2죠. 그러니까 여기가 c라고 놓고 f1이 2라는 거 이용해서 구하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c가 되는데 얘가 2래. 따라서 c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3이에요. 그래서 fx라는 요 함수가 무슨 함수가 되는 거냐면 얘가 우함수가 되는 게 맞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고 나서 잘 봐. 그래프 그릴 거야. 그래프 그릴 거야, 나는. 자,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요. 여기 1이라고 놓고요. 이쯤을 내가 3이라고 잡아볼게요. 이쯤을 3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아까 뭐였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였죠. 그럼 2니까 이쯤 가서 이렇게 돼서 이 정도 된다 치고 여기가 2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지나거든. 얘가 2야? 되니?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2야. 그럼 fx 그래프 그리면 fx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대칭돼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4차 함수고 이게 뭐예요? fx라는 함수 그린 거거든.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보세요. 0부터 1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 마이너스 t부터 t까지의 적분값. 자, 그러면 0부터 여기가 0이니까 0부터 1 사이에 어떤 임의의 t래요. 그럼 t를 잡아요. 요렇게 t를 잡는데 y축 대칭이니까 이쪽으로 똑같이 넘어가서 이쪽에도 마이너스 t라는 값이 생기지? 그러면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해당되는 fx의 적분값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테두리 친 이 부분이 바로 요런 모양이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t부터 t까지의 ftdt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뭘 비교하라고 그랬냐면 얘가 6t라는 값보다 어때? 항상 작니? 이걸 물어봤어. 이게 뭘까요? 이게 포인트야. 잘 들어. 이게 뭘까요? 이거 뭐야? 6t가 뭔데? 6t가 뭘까? 경호야, 뭐니? 그냥 직선 함수야? 1차 함수야?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진짜 잘 됐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얘가 6t죠? 여기 봐.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몇 t야? 2t지? 얘가 3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얼마야? 6t야. 2 곱하기 3t. 아, 2t 곱하기 3. 그래서 6t에다가 네모를 치시고 이게 뭐예요? 직사각형을 물어본 거예요. 면적으로 해석해라, 적분을. 즉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해서 생기는 요 면적과 이 최대값 3이 됐을 때 생기는 요 직사각형의 면적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누가 크냐면 직사각형의 면적이 계속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따라서 디귿은 맞아요.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적분 연산과 관련한 문제는 일단 파트 1은 끝났고, 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